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채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중 특히 7년 이상 장기연체, 그리고 무담보채무 5천만 원 이하인 채무를 가진 분들을 위한 새 제도인 세도약기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다음 5가지 핵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세도약기금이란 무엇인가? 둘째, 누가 대상인가? 셋째,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넷째,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다섯째, 시니어로서 꼭 알아야 할 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으로 더욱 좋은 정보를 전하는 시니어 정보나라가 되겠습니다. 먼저 왜 이 제도가 필요했는지 배경과 문제의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신용대출, 카드론, 대부업 대출 등이 늘면서 일정 기간 이상 갚지 못하고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령층이나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든 분들이 살아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 대출을 이어가다 결국엔 연체가 길어지는 상황이 많죠. 왜 장기 연체가 더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회수업체나 금융회사에서 잡히지 않거나 추심 압박에 시달리고 채무자가 사실상 재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추심이 반복되면 생활이 붕괴되기도 하고 재기 의지를 잃는 시니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도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해주는 지원보다 이미 연체가 오래된 채무자를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이 바로 세도약기금입니다. 이제부터 세도약기금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기연체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과도한 추심에 따른 고통을 줄이고 정상적인 신용활동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정리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채권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둘째,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셋째,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2018년 6월 19일 이전, 당일 포함입니다. 넷째,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추심을 즉시 중단합니다. 상환 능력 심사 후 3가지 길 중 하나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소각합니다. 최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각되며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 조정을 합니다. 원금 30에서 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환유예는 최장 3년입니다. 세 번째로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됩니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금융, 고용, 복지 등 종합지원 연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발표된 최신 실적을 보면 첫 채권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약 5.4조 원, 대상 인원 약 34만 명을 매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캠코 보유분은 3.7조 원으로 22.9만 명이고 국민행복기금 보유분은 1.7조 원으로 11.1만 명입니다. 전체 목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총 16.4조 원, 113만 4천 명 규모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누가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절차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채무자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금융회사 또는 채권 보유기관이 채권을 기금으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즉, 채무자가 별도 신청 절차를 하지 않아도 대상이 되면 매입 대상이 됩니다. 매입 후에는 채권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보면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한 심사를 위해 국세청, 국토부, 복지부 등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소득과 재산을 일괄 심사합니다. 처리 흐름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능력을 심사하며 2025년 12월부터 채무소각 및 채무조정을 순차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채권이 매입된 후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가 갑니다. 2025년 12월부터 홈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각 혹은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우선 소각 대상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장애인, 보훈생계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2025년 연내 소각 예정입니다. 시니어가 유의해야 할 절차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권이 매입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최근 통지문이나 문자, 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세요. 둘째, 추심이 중단되었다면 언제부터 중단됐는지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연락처, 주소 등이 바뀌면 정보 갱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만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유사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전화번호 2600-5500으로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세도약기금의 장단점 및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심의 압박이 멈추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 고령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 희망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취업, 복지 제도 연계를 병행하는 재기 장치입니다. 단점 및 한계도 있습니다. 첫째, 대부업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약 5% 내외인데 대부업계에서는 시장 매입가율이 최소 25%인데 이렇게 낮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반발이 있습니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4개사만 협약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는 2025년 10월 기준입니다. 둘째, 기준의 제약이 있습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등 기준이 좁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성실히 일부라도 갚아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1월 14일부터입니다. 대상은 세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연체자이며 채무금액은 무관합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연체한 경우 세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대 80%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5년 미만 연체한 경우 현재 신보기 프로그램 수준으로 원금 20에서 70% 감면과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환유예는 최장 3년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전화번호 2600-5500으로 상담 예약하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1월 14일부터이며 3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개인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며 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리는 연 3, 4% 수준으로 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총 규모는 5천억 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상담 예약하거나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현황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출범은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첫 매입은 2025년 10월 30일에 5.4조 원, 34만 명 규모로 완료되었습니다. 11월부터는 은행, 보험, 공공기관 등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본격 매입 시작합니다. 12월부터는 세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대부업체 상호금융 협약 가입률이 저조해 실질적 수혜 대상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점입니다. 시니어 입장에서 보면 은퇴 이후 수입이 줄고 금융비용이 증가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어간다는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채무의 무한 연장이 아니라 끝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채무나 조건에 안 맞는 경우 1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특별 채무조정이나 특례대출 등 다른 대안까지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및 인터뷰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름은 익명 처리합니다. 저는 12년 전 신용대출을 받고 몸이 아파 일을 쉬었어요. 수입이 줄고 빚이 늘다 보니 연체가 길어졌죠. 어느 날 추심 전화가 계속 오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세도약기금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나서 추심이 끊기니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자원봉사를 조금씩 시작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처럼 추심 중단이라는 것이 단순한 금융용어가 아니라 삶의 안정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니어를 위한 실전 팁 7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채무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지, 무담보인지,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지 체크해 보세요.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관련 기관에 갱신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둘째, 채권 매입 여부를 알림 주시하세요. 본인이 채무자인 경우 해당 채권이 세도약기금으로 매입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언제부터 추심이 멈췄나를 체크해 보세요. 2025년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셋째,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세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는 전화번호 2600-0705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전화번호 2600-5500입니다. 혹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2025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하세요. 넷째,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인식하되 내가 해당하면 당당히 활용하세요. 언론에서는 도박이나 사행성 빚까지 일괄탕감인가? 라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오랜 연체가 된 취약채무자가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부는 국세청, 국토부, 복지부 등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철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섯째, 은닉재산은 절대 금지입니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감면 조치가 무효화됩니다. 신정법상 금융질서 문단자로 등록됩니다.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7년 미만 연체자도 기회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5년 이상 연체는 최대 80% 원금 감면이 가능하고 5년 미만 연체는 현행 신보기 프로그램 수준이 적용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7째, 재기 준비를 병행하세요. 채무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 주거, 고용 등을 연계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채무 정리 이후에도 삶의 재설계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시니어 버전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채무가 은행 대출도 있고 카드론도 있어요. 대상이 될까요? 답변입니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매입 대상으로 선정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은행, 보험, 공공기관 등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본격 매입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추심이 멈췄다고 해서 완전히 안 갚아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아니요.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조정으로 일부 상환이 요구됩니다. 단, 상환 능력이 낮으면 소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다른 채무정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중복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세도약기금 대상이 되면 우선 적용이 가능하지만 개별 사정마다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고령이라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는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소각 대상이 되거나 재기지원 연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 고용 연계 프로그램 신청을 권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7년이 안 됐는데 5년 정도 연체했어요. 저는 못 받나요? 답변입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세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대 80%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 상담 예약하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데 추가 지원은 없나요? 답변입니다. 2025년 11월 14일부터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7년 이상 연체 후 6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한 분은 최대 1,500만 원을 연 3, 4%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이나 생계형 자산도 심사 과정에서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상환능력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자산 역시 기금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반영되며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사칭 문자 왔어요. 조심해야 할까요? 답변입니다. 반드시 조심하세요. 실제 세도약기금 및 캠코에서는 문자나 전화로 금품,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입니다. 세도약기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전화번호 2600-070으로 확인하세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12월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나요? 답변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세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다음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해당되나요?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장기 연체채권 보유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4개사만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연내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및 시청자 리마인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기연체 채무자에게 새롭게 마련된 제도, 세도약기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했고 10월 30일 첫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5.4조 원, 34만 명 규모입니다. 둘째, 2025년 11월부터 민간 금융회사 채권을 본격 매입합니다. 셋째, 2025년 11월 14일부터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과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넷째, 2025년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며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매입 후 통지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채무가 늦어질수록 삶의 부담은 커지지만 제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채무가 길어질 경우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덮어두지 마시고 정보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연락처를 정리하겠습니다. 세도약기금 고객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세도약기금 홈페이지,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1월 14일은 특별채무조정 및 특례 대출 프로그램 시행일입니다. 2025년 12월은 홈페이지 조회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2026년 10월은 채권 매입 완료 목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채널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그로 제외 대상 채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음 채권은 세도약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사행성 또는 유흥업 관련 개인사업자 채권입니다. 둘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셋째, 금융질서문란자의 채권입니다. 넷째, 외국인 채무입니다.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자료는 2025년 11월 4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